안녕하십니까, 정카입니다. 네, 오늘은 전세 대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죠, 수도권은 전세 대란으로 난리 났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정부가 다시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대책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 전세 대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 대란의 전세 대출도 폭증, 한 달 새 6.6조 증가,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9조 6천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전세 대란 대책 못 내는 정부라는 뉴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 대란 진풍경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서울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10여 명이 줄을 선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7월 말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세시장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로 번진 전세대란, 경기 쪽으로 이제 전세대란이 번졌다는 거죠. 판교, 과천, 속속 1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커지는 깡통 전세 우려, 서울의 전세난이 경기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세 품귀가 가격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서울서 쫓겨나는 전세난민 속출, 옥죄명 최악 주거난 올 것, 옥죄명 또 규제를 하면은 최악의 주거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전세 대란에 월세만 넘치고 분쟁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란에도 규제 카드 만지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전세 대란에 전세 대출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한 달 새 9.6조 증가, 역대 2위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은 9월 가계대출 9.6조가 증가했는데 1년 전에 2배라는 겁니다. 전세가 상승 여파로 전세 대출이 3.5조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주택 매매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전세담보대출이 3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3조 7천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8월 전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4천만호가량 줄어든 8천만호에 그쳤음에도 전세가 상승 여파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네, 가계대출을 보면은 은행 가계대출이 2018년도에 5.1조 그죠. 2019년도에 4.8조 9월달에 2020년 8월달에 11.7조나 증가했고 지금 9.6조 좀 줄었네요, 그죠. 2018년도 60.8조 전체 1년 동안 60.7조 2019년인데 지금은 9월달까지 지금 69.76조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아직 9월 중이니까 10, 11, 12, 3개월 더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직 한참 더 남았죠. 2020년 9월 말 잔액이 957조 9천억이라네요. 잔액만, 그죠? 이래 많습니다. 경기로 번진 전세대란, 판교, 과천, 속속 10억이 나왔답니다. 전세값이, 그죠?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답니다.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라는 거죠. 경기 주요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면은 성남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가 10억 찍은데 최근에 또 10억 8천이 됐다네요. 그 하남 덕풍동 하남 풍산 아이파크 1단지가 5.1억에서 6억 5천, 과천 중앙동 프로지오 서비시 10억에서 또 11억, 광명 철산동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가 7억 3천에서 또 7억 8천, 또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커지는 깡통 증세가 우려된다는 거죠. 이래 되면 역전 현상이 나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깡통 전세라죠. 서울의 전세난이 경기로 확산되면서 전세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매가 확산되면서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번지고 있죠. 전세 품귀가 가격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경기 아파트 전체 수급 지수를 보면은 194에서 지난 9월 7일, 9월 14일 이후로 지금 급등하는데, 그죠? 그것도 또 더 급등하죠, 그죠? 이래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깡통 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견조하지만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과연 이래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전세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자칫 집값이 내리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집값이 내리면 그죠. 이러면 또 깡통 전세에 이제 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정부가 전월세 대란에도 규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책이 나와갖고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근책을 제시해야 주택 매물이 나온다는데 과연 그러면은 안정이 오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진정 방안으로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꾸 규제 카드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규제로 자꾸 해결을 하려면은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이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값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가 매매 점검 논의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점검 논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그럼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지원해주면은 대출 자금을 지원해주면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다고 대출을 억제면은 또 대출을 주기도 뭐 하고 대출 내주기도 뭐 하고 대출을 억제기도 뭐 하단 말입니다. 대출 억제면은 서민들이 힘들이죠. 서민들이 이제 서울에서 못 살고 지방으로 가야 되죠. 지방으로 자꾸 지방을 가는데 지방에도 지금 다 올라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지방도 저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먼저 빨리 잡으려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이 나오겠냐 보면은 전세값 상승을 막을 추가 대책으로 임대료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 임대료 도입 이것도 강제 사항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신규 계약자에게도 5%의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 자, 신규 계약자에게 전월세 5% 상한제를 이것도 이래 놓으면은 더 폭등합니다. 지금 그죠? 예?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월세 또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란 말은 또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죠? 이래갖고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국가 재산을 다 투입해도 못 잡습니다. 이래 되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지금 정보도 없는데 그죠? 어떻게 이거를 다 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반면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규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표준 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표준 임대료 제도 그죠? 에? 야, 이거는 갈수록 이 규제에 규제를 더하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일일이 간섭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죠. 이래 되면은. 자, 홍 부총리 또한 전세값 상승률 주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주시를 하겠다는데, 맨날 주시한다고 하죠, 그죠?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강력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규제 정책을 내세웠다. 자, 이래야 되면 계속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서민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주택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전세 가격 상승세를 제재할 방법으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을 예상에 임차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껏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주택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매물 부족 현상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임대사업자 주택 매물 잠김 역량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 이 규제가 계속되니까 결국 매물도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 정책이 잘못된 거, 정책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썼는데 공급 부족이 지금 공급 부족, 그죠? 공급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공급이 이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규제를 할 때는 항상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급. 우리가 과거에 정책, 그죠? 정책 중에 국가에서 실행한 정책 중에 뭐 물가, 로마 때, 그죠? 로마 시대에 물가 안정법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물가 안정법을 해가지고 물가를 낮췄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물가가 폭등한단 말입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에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대출을 국가에서 대출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세 대출을 왜 국가에서 해줍니까? 전세 대출을, 예? 전세 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산 이자에 자꾸 비싼 전세를 들어간다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이자가 싸지니까 대출은 자기 현금 갖고 있는 걸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이 아닌 국가에서 대출 이자를 해주니까 그 대출 이자를 받고 대출 이자를 사니까 그 대출 이자만큼 더 높이 전세값이 자꾸 상승을 하는 거죠. 전세값이 이렇게 대출도 이거 아예 전세는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자꾸 국가에서 서민을 위해서 뭐 혜택을 주면은 그게 모든 게 집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 혜택은.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서민을 위한다음 치고 뭔가 정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 질서에 맡겨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예?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가면 또 공급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게 시장 질서에 의해서 전체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걸 지금 무너뜨려 버리니까 지금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그죠? 지금 저는 해결 방법이 없다 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을 잡을 해결 방법은 없다 보는데 이게 자꾸 이거 규제 카드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자꾸 정부에서 공공재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규제를 해놓으니까 시장에 맞지 않게 지금 가격이 폭등했단 말입니다. 가격이 시장에 규제를 인해서 규제가 없으면 그걸 폭등하지 않는데 규제 정책을 해서 폭등한 거란 말입니다. 예? 결국 공급 규제, 그죠? 재개발 이런 걸 안 하고 자기 집 지역에 재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 지역 재개발하는 사람들 원하면은 해줘야죠. 그리고 재건축하기 원하면은 너무 또 그 재건축도 이제 그것도 규제해가지고 그죠? 허가를 안 해준다. 허가를 재건축 왜? 그때 해줬으면은 과거에 그죠? 10년 전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재건축을 해줬으면은 이렇게 폭등이 안 되죠. 재건축 못하게 하고 재개발 못하게 하고 주택을 사람들 욕구가 있다면 자기 집을 땅을 허물어서 새로 집을 지을 때 가치가 있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면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국가에서 자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그게 집값을 잡는답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값만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책으로 주택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됐다며 올해 말까지 등록임대가 자동 말소되는 임대 물량은 세제 혜택을 당근책으로 사용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일부나마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제 혜택, 그죠? 자꾸 세제 혜택을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왜 규제를 왜 합니까? 세제 혜택을 줄 것 같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예? 지금 정체적인, 지금 난제에 빠졌습니다. 정체적인 이, 과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규제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폭등했단 말입니다. 핵심, 핵심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폭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시장을 원상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이 정책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정부가 아직 1년,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2년 아직 덜 남았는데, 2년 동안 계속 이런 정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집값이 계속 폭등하게 되죠. 이래 되면은. 그것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은 건데, 그거를 지금 해결하려면은 규제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시장 질서에 원만하게 시장 질서에 의해서 주택 공급도 자유롭게 해주고, 예? 수요도 자유롭게 해주고, 전세도 시장도 자유롭게 해주고, 자유만이 시장 질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부딪힐 때 거기가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꾸 규제를 해놓으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전세 대란을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규제책이 성공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시장 질서를 가장 존중하고 시장 질서에서 최소한의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이 가격이라는 것이 함부로 폭등하지 않고 폭락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안정되게 갑니다. 안정되게. 이게 독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독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들이 많다 해도 독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단지 이제 조금 다주택자일 때만 이제 조금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점차적으로 주택 수요에 따라서. 근데 너무 과하게 해버리니까 1가구 1주택 정책, 그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1가구 1주택. 그게 원인이고, 그래서 1가구 1주택 정책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1가구라도 크면은 세금 가중비를 높여야죠. 세금 금액에 따라 가중 세금을 붙이면은 절대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예? 내가 집값을 큰 걸 사가지고 비싼 걸 사가지고 갖고 싶은 그 세금이 가중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1가구는 혜택을 다 주놓고 나머지 2가구 이상만 잡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는 못 잡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못 잡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폭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전체 시장에서 감당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게 폭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서민이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시장 원상복구라는 겁니다. 저는 시장 질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